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나왔던 역동성 프레이밍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카 리더즈 코리아의 대표로 있는 김익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 교육을 주로 한 20년 넘게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브랜드는 하카라고,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스포츠, 특히 럭비와 연계된 그 리더십, 그런 체험,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들이 진행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충주에서 이제 이 바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제 오늘 또 주제인 역동성의 가치를 또 대한민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충주시와 MOU를 맺고 충주 탕구무 국제조정경기장에서 하카 리더십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이제 이런 이미지처럼 하나 이런 역동성이라는 부분들, 조직,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더불어서 역사, 스포츠, 이걸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차별적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교육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오늘 제 주제인 역동성 프레이밍,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본래 역사로 따지면 10년, 15년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스포츠를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직을 바라본 거죠. 그 중에서 그 스포츠가 뭐냐면 이제 럭비였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이제 스포츠였지만 그 안에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던 리더십, 조직 이론들,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 자체가 있었고, 저는 그 DNA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전 럭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럭비를 가르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의 원칙들, 그걸 끄집어낸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런 시스템, 하나의 원칙들, 위에 써 있죠? PAONG라는 그 영어로 쓰는 이런 5가지가 이제 핵심 원칙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역동성 프레이밍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20세기라 그러죠. 분명히 우리 지났어요. 그럼 가끔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뭐냐 할 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되게 관념적입니다. 많은 거죠. 아날로그니 디지털니 이런 식으로 뭐 산업화니 민주화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렵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이래요. 지난 20세기는 축구공 같다. 무슨 얘기냐? 평면이라는 조건을 뒀을 때 이 볼, 원형의 볼을 떨어뜨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0세기는. 과거는 뭐냐? 한마디로 굉장히 원인을 투입하면 결과가 명확했어요. 여기 써 있죠? 하면 뭐냐? 그 시대의 믿음은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예측이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투입 변수는 똑같아요. 하면 하지만 오늘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한마디로 럭비 패러다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볼이에요. 그러나 떨어뜨리면은 이건 어디로 갈까요? 예측이 안 됩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나의 현재 자원은 인식하지만 이걸 놓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역동성이라는 얘기를 하냐? 뭐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사실의 지금 현재 위기는 역동성입니다. 지금 외신에 많은 이런 기자들도 얘기하다시피 한국 늙어가고 있자. 이빨 빠진 호랑이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게 조직을 봐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고 방향 잃은 호랑이 같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도 앞으로 100년을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의 원칙들은 다시 세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역동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했죠.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프레이밍은 하나의 관점입니다. 지금 관점의 시대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의 명확한 우리가 100년을 갈 수 있는 원칙들, 흔들리는 그 원칙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대에 흔들린 시대에 다시 한번 뼈대를 세우자. 그래서 제가 역동성 프레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 5개를 우리 다시 세우자. 이런 메시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관찰한 하나의 역동성의 프레임은 뭐냐면 2개로 나눌 수 있죠. 변수로 본다면. 첫 번째가 성장 변수예요. 그게 이제 환경 역동성, 환경에 대한 인식 구조, 그리고 방향에 대한 역동성, 그리고 행동의 어떤 실행 역동성. 이 3가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이것이 행해지면 성과가 납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과만 가지고 안 되죠. 이 번영에 있어서는 결국 성숙이 따라야 됩니다. 성숙 변수가 여기서는 가치 역동성, 그리고 관계 역동성, 이 2가지 변수입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혼란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 성장까지는 잘 알았어요. 병수까지냐. 근데 성숙 변수에서 무너져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100년은 이 2가지가 조화로운 하나의 원칙으로 가자. 모든 기업이든 리더든.
그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환경 역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이거죠. 환경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긍정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조직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환경 역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저는 럭비를 빗대서 얘기하죠. 자, 왜 그러냐면요. 럭비는 패스를 어디로 할까요? 물어보면 답을 못 하죠. 절대 앞으로 못 합니다. 전진해야 되지만 럭비는 반드시 사이드 아니면 백패스를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포츠보다 빨리 갔나 자체가 제가 40대 중반에 럭비를 처음 마주치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게 불리한데 쟤들은 저걸 돌파하고 갈 수 있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럭비 선수한테. 아니 룰이 불리한데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럭비 선수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패스 앞으로 못하면요. 제가 가면 되죠. 사실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저 불리함을 피해갈까 하는데 이 선수들은 받아들이고 넘어서고 있어요. 바로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이게 환경 역동적이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이제 컨셉을 준 것이죠. 그래서 럭비는 절대 어떤 룰을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룰 자체가 불리하면 받아들이고 넘어선다. 이게 이 럭비인들의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들이죠. 자, 이걸 경영적으로 보더라도 그러죠. 많은 교수들, 전략의 교수, 리처드 다베니 교수 같은 분들도 그러고, 결국 이 불확실, 즉 우리 사회가 자꾸 피해가려는 이 불확실, 두려워하는 자체는 이 경영과 전략 관점에서 아니다. 이 불확실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차별성을 만들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불확실은요,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굉장히 가만히 살펴보면 흥분의 대상, 기회의 대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이 부분들. 심지어는 이 워렌 버핏도 이제 뒤로 넘어갔지만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투자자. 결국 큰 투자자들은 폭풍이 몰아올 때 그때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게 경영이든 정치든 경제든 뭐냐. 기회를 잡는 특징은 뭐냐면 이 불확실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 관점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환경의 역동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결국은 방향성이에요. 환경을 그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걸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내 자원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뚜렷한 하나의 방향의 에너지죠. 그래서 이 자신의 자원은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향해서 이 정렬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방향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시대는 이제 지났죠. 바로 이제 방향의 자체 어떤 역동성이 필요한 시대죠. 자, 저 30명의 럭비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우린 저 사람에 쏘가요. 30명이 뜁니다. 럭비는요. 보통 40분, 80분 경기에서. 근데 보면 참 열심히 뛰죠. 근데 사람에 쏘고요. 그럼 저 친구들이 뛰는 30명을 다 지우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결국 남는 건 볼입니다. 그 볼 하나를 지키려고, 볼 하나 좀 더 전진시키려고 저 럭비 선수들의 그런 하나의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산다 의미 없어요. Why?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이걸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명확할 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학생, 유치원생이라도 그 아이는 방향이 역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걸 피터 드러컨 얘기했죠. 유능한 리더는 행동하는 인간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행동에 많은 거, 행동을 많이 하는 거와 그저 바쁜 건 다르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혀 성과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국 그것은 활동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스마트 워크 시대라 그래요. 이 스마트 워크는 뭡니까? 보다 개념 있는 노동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명확한 어떤 행동,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방향의 역동성. 이 시대는 더 우리한테는 필요로 하죠. 그래서 방향 역동성은 콜레드 힐튼도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 나의 성공은 뭐냐? 나는 열심히 그 이상으로 항상 명확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치 수용자 이제 빅터 프랭클도 그런 얘기하죠. 왜 누가 살아남았는가? 결국은 방향 역동성.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과업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에너지예요. 살아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미션과 방향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보다 큰 생명으로 이끕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 역동성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실행 역동성. 이걸 럭비에서 뭐라 하냐면 go forward라 그래요. 결국 가라. 어디로? forward. 앞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멈추지 말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행 역동성은 이렇게 얘기죠. 결국 하나의 성과 창출해서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위해서 도전하고 창조하는 것. 단지 도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창조가 돼야 된다는 것들, 이런 하나의 행동적 패턴을 실행 역동성이다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면 역사 연구의 토인비 선생님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 역사 연구의 결론은 뭐냐 이겁니까? 인류는 도대체 어째서 문명을 만들었을까? 그 문명이 탄생한 곳에 가보니까 뭔가 아주 격렬한 그 환경에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 환경의 도전을 피해간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응전했다는 거죠. 거기서 그 과정에서 문명이 탄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도래한 이런 미션들, 숙제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갈 때 결국 여기서 새로운 또 하나의 문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자, 럭비는 아까 그랬죠? 럭비를 비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요. 네. 럭비는 절대 패스를 앞으로 못 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볼을 잡으면 방법은 뭡니까? 패스할 게 아니죠. 결국 내가 사이를 뚫든지 안 되면 뭡니까? 상대를 향해서 내가 먼저 부딪혀주는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go forward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조직이 갑자기 혼란함에, 혼미함에, 장애에 빠졌을 때 우리가 뭐 할까? 멈추면 죽습니다. 그건 이럴 때 뭡니까? 어쨌든 한 발이라도 더 가야 됩니다. 그만큼이 전진이에요. 럭비는 그걸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스포츠지만. 그래서 멈추면 죽는다. 삶이 뭐하더라도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미축구와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미축구는 이제 득점을 터치다운이라고 해요. 그것은 럭비에서 이제 발언이 됐지만 근데 럭비는 득점을 하면 트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 근데 트라이가 뭡니까? 트라이가 옛날에 어떤 뭐 소옷 광고 그게 아니라 트라이란 뭐냐면 시도란 거 시도. 누가 이기는가? 그 80분 경기를 통해서 시도를 많이 한 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럭비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직 생명이든 우리 인생의 생명이든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승리할까요? 소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살면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트라이했는가? 럭비의 인생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 믿는가? 트라이 하시라. 결국 삶의 시간이 끝났을 때 누가 이겼는가? 트라이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통찰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정체를 요구하는 이 시대. 그래서 실행 역동성은 이제 책에서도 이제 많은 자료들이 나오죠. 결국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70%는 결국 실행력 부족. 그래 마인의 한 유명한 재밌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지 말라. 라면서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더라도 뭔가 항상 미룬대요. 내일로. 바로 아주 행동력의 결핍. 가난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행동력의 결핍이 그 사람의 가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일하지 말란 겁니다. 사람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래서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겠죠. 지금은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작은 남다름이 위대함을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작은 행동,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럭비에서는 이걸 원폴이 하죠. 가치 역동성입니다. 이건 성숙 변수예요. 가장 이 시대는 이제 필요한 하나의 가치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 조직이 자신의 영향력을 각성화 그 영향을 이타적으로 사회 전반을 나 이상으로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럭비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파트너, 볼, 미란 세 개의 구성 요소가 경기를 합니다. 여기는 절대적 순서가 있어요. 뭘까? 첫 번째가 볼입니다. 볼 놓치고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볼을 가지고 전진하죠. 누굴 위해서? 나 아닙니다. 세상 동료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앞에서 조금만 뛰면 동료가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납니다. 이게 성숙한 리더들의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사회는 이걸 놓치고 있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과 그죠? 네. 타이타닉 사건을 비교해보면 거기서 배울 교훈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의 문제를 떠나서 선장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의 선장은 완포미저, 오직 나만이 살겠다라면서 먼저 도망 나왔죠. 이게 한국 사회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타이타닉은 뭡니까? 스미스 선장은 마지막까지 노약자들 다 살려보내고 거기서 스스로 수장당하죠. 나는 배와 함께 가겠다. 바로 똑같은 인간이지만 가치의 방향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역동성은 바로 이게 이타적으로 자기 역할을 세상을 향해서 향한다.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 일본의 교세라 회장했던 회장들이죠. 기업은 공기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결국 리더십에는 유클도 얘기하죠. 결국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이 잘 살아갔다. 우린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건강한 영양성을 사회에다 끼치고 하는 것인가, 결국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이게 너무 결핍되고 있죠. 이걸 한번 같이 확산을 할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관계 역동성이라 그래요. 이걸 럭비에서는 이제 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하나의 본질로 돌아가자. 뭘까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화합을 추구하는 이 포용적 관계 태도입니다. 결국 이 분리적, 갈등적,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포용적 관계 태도를 가지고 이건 성숙 변수죠. 관계 역동성이라죠. 자, 럭비를 가지고 쉽게 설명할게요. 럭비는 제가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많이 하지만 경기를 들여다보면 집단 패싸움이 없어요. 참 많이 다치고 막 피 흘리고 뭐 다리 부러지고 하는데 안 싸워요. 신경전은 물론 벌여요.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럭비는 경기가 끝나면 심판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노 사이드. 노 사이드 뭡니까? 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너 나란 생각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경기가 끝나도 여전히 앙금 있지 않습니까? 대립. 근데 여기서는 그건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서로 진 팀은 이긴 팀을 향해서 도열해서 이렇게 격렬하고 하나로 갑니다. 이게 바로 럭비가 신사운달이 얘기하는 철학이죠. 바로 노 사이드. 결국은 하나다 이거죠. 자, 우리 국가대표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 있었지만, 자, 럭비는 국가대표 대항전에 나가면요, 대부분 스포츠는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나옵니다. 국기를 달고 못 달아요. 왜 못 다냐? 그것은 뭐냐면 저 친구들은 럭비라로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만을 위했다. 이기적인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럭비라로 왔다면 와라. 그런 너희 나라만 위해서 왔다면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럭비 선수들은 국가대표 대항전에 나가더라도 여기다가 국기를 못 답니다. 상징만 달아요. 한번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제 많은 사례들과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결국 시오노 나나마의 얘기도 그죠. 로마로부터 아득히 멀다. 이거 뭐냐. 로마가 왜 될까요? 그 작은 부족 국가가 결국은 포용이에요. 점령하고 그걸 포용했다는 거예요. 동등히 인정했다. 그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초강대국 미국도 보세요. 왜 그러는가? 결국 남북전쟁에서 그죠? 60만 명이 죽었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 시대처럼 대립과 어떤 옳고 그름 따진 게 아니라 바로 항복 조인하는 그 순간에 있죠. 결국은 그걸 다 받아들여서 포용했어요. 이제 그대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안녕히 잘 살다 가십시오. 이게 마지막 그랜드 장군의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미국은 탄생한 겁니다. 절대 제국은 왜 탄생하는가? 포용할 수 없다면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 역동성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번에 제가 낸 역동성 프레이밍의 하나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책에 있지만 분명히 이 시대 우리가 100년을 더 갈 것인가 안 갈 것이 중요한 때 이 5가지 하나의 역사와 위대함을 만든 이 원칙들은 다시 한번 개인과 조직과 리더들이 한번 꼭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 성장 변수인 환경을 보다 진취적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방향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체가 아니란 거, 안정이 아니란 거죠. 아직은 우리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이란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성숙 변수. 나만을 위한 사회, 이기성이 막 이렇게 창궐한 사회, 이제 좀 내려놓고 나 이상의 의미를 찾자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통합적 관계를 갖자는 거죠. 바로 이 원칙이 있던 민족과 개인은 분명히 번영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연 이렇게 진취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안정보다는 도전을 추구하고 또 나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포용과 화합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이 시점에 우리는 진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그죠? 국가와 민족과 또 개인한테. 그래서 역동성의 뼈대 세우기. 지금 사실 해야 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책에서 제가 설명해 주는 럭비를 통해서 관찰했지만 하나의 번영한 국가와 조직의 특성들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